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어제 방송 제목을 위험한 만남, 박근혜, 윤석열 둘 중 하나 죽는다고 제목을 달아놓고는 실제 방송에서는 윤석열이 살 가능성은 없고 윤석열 혼자 죽냐, 박 대통령 같이 죽냐 그것만 남았다 그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카페에다가 강용석이 이준석에게 농락당할 수준으로 아마 윤석열은 박 대통령에게 당할 거다 그렇게 적었는데, 지금 이 둘의 만남의 공식 발표 내용 보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한 훨씬 더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압박을 했는지 무릎을 꿇려버렸어요.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 워딩이 제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참 정말, 예, 지금 이 한국경제인데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이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지금 이걸 쓰는데, 대한민국의 국어에서 면목 없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면목 없다. 죄송했다도 그렇지만은 이것도 늘 죄송했다. 자, 이거는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무슨 유튜버들끼리 히덕거리고 나온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그 자가 그자 입에서 나온 말이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저는 오늘 이걸 초점을 봤는데, 이 작자가 이제 이 대선 운동 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공직의 직분에 충실했다. 근데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오늘 자리에서 윤석열이가 또 박 대통령 면전에서 나는 공직의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고 인간적으로는 죄송하다 이 얘기 나왔으면은 박 대통령이 크게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런 말 나왔으면은. 반대로 면목이 없다는,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잖아요. 이게 지금 이 한자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박 대통령 앞에서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정말 파렴치한 조작 날조 수사했다라는 것을 자기 표현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랑 완전 다른 표현 아닙니까? 면목 없다는 얘기는. 그리고 늘 죄송했다. 그냥 죄송했다랑 이거랑 또 엄청난 차이가 있죠. 늘 죄송했다는 얘기 뭡니까? 밤마다 조작 날조 수사한 것 때문에 박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 늘 죄송하고 미안하다. 야, 어떻게 이 대통령까지 오른 자가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한다. 자기의 수사 관련해서 이런 수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건 범죄잖아, 범죄자. 조작 날조 수사한 범죄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런 대통령 그만둬야 되는 정도의 표현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워낙 무식하니까 그걸 몰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자, 미리 이거를, 요놈, 내가 사람으로 참 취급하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 허접하고 저질이어서 나 인간으로 봐주기도 싫어, 이런 놈은 내가. 지가 이제 워낙 그거 아니까 이 기자들 앞에서는 자, 예방을 마친 뒤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 이건 되지, 이거는. 저는 처음에 윤석열이가 이제 지가 발표한 겁니다, 이거. 지가 발표해서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 야, 깜짝 놀랐어요. 야, 박 대통령 윤석열한테 이 정도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지는 기자들 앞에서 요 수준밖에 얘기 못하는 거고, 실제로 박 대통령 앞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목에만 이렇게 뽑았나 봐요. 모든 게 나오는데, 자, 그럼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 말을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라는 말을 예방을 예방이라는 표현이 막 적당한지 모르겠어.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나 박 대통령한테 면목 없고 늘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 앞에서? 나 면목 없다 그랬다. 그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못한 거고 면목 없다고 이 늘 죄송했다는 얘기는 누가 발표했냐면은 여기 배석했던 권영세하고 유영아가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표현은 이미 만나기 전에 심각한 수준의 조율이 있었을 거예요. 심각한 수준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딱 그거라니까. 공직에 충실했는데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됐다. 이게 윤석열의 입장이었을 거고, 그럼 박 대통령은 그딴 말 하려면 오지 마. 당연하죠. 지금 만약에 윤석열 와서 그딴 말 했으면요, 박근혜 대통령 거의 끝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더 수위를 올려라. 사과 수위 올려라 해서 사과 수위를 제 예상보다 크게 끌어올려가지고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여기까지 나온 거죠, 여기까지. 그 대신에 이제 요 표현을 잡아놓고는 이제 5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하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브리핑 보면은 박 대통령은 거의 얘기한 게 없고 윤석열이가 띵가띵가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떠들고 간 건데 그러니까 이놈은 지금 직접 한 얘기랑 기자하고 한 얘기랑 완전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자 앞에서 잡으세요.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도 말씀드렸다. 여기까지는 되지, 여기까지는. 근데 실제로는 이 얘기에다가 면목 없다, 늘 죄송하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박 대통령이 딱 짚었겠지. 이렇게 발표하라고, 권영세하고 유영한테. 이대로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이거는. 자, 이거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권영세하고 유영아가 둘이 합의해서 발표했겠죠, 합의해서. 아까 윤석열이가 기자한테 한 얘기랑 완전 다르잖아요. 어? 과거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이렇게 했고, 어? 박 대통령의 좋은 정책이나 업적은 뭐 널리 홍보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등의 뭐 거의 비굴한 표현까지를 쓰게 됐는데 나는 이거 검사들이 이 윤석열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는 마치 검사가 피고를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원래 검사는 무조건 미안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검사라는 직업은 무조건 엎드려 빌고 밤마다 뭐 늘 죄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직업입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검사치고 그런 놈도 없어요. 윤석열 본인 포함해서 자기가 조작 수사에서 집어넣은 놈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 가진 놈 한 놈도 없어. 너를 포함해서. 박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파워가 있으니까 그거 무서우니까 지금 엎드려 기는 거지. 니네 같은 놈들이 뭘 미안한 마음이 있겠냐. 어? 그럼 윤석열이 감옥 집어넣는 게 나은데 네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냐? 이러면 안 돼. 정상적인 수사를 했으면은 면목이 없을 리도 없고 죄송할 리도 없어요. 그건 그대로 한 거야, 그건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이거 황당한 얘기가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에 있을까? 한경에 이 댓글들을 좀 보니까 자, 잘 썼네, 잘 썼. 참 웃기지 않나? 자, 이거 완전 일반 국민이죠. 네가 45년 구형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냐고. 박근혜도 중범인 것처럼 속여 사면 받았으면 조용히 지내라. 국민을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일반 국민의 그냥 시각을 정확히, 예. 둘 다 황당한 거야. 이 탄핵을 찬성한. 우리 같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반대 중에서 우리가 거의 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 대통령의 케오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은 윤석열의 조작 수사에 속아가지고 촛불리고 윤석열 만세 불렀던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그런 거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황당하지. 아니 당신이 그 정당하다면서 그 규정해 놓은 조작 날조 검사를 왜 만나서 손을 잡고 하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이게 뭘 의미해요? 전체적인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거. 어? 이걸 지금 이 보수파리 윤석열 주선 유튜버들이 국민 통합의 시작이다 막 하잖아요.
다 미친놈 소리 들어, 지금 이거 갖고 찾아가는 놈들 다 미친놈 소리 든다니까, 이거. 국민들은 죄가 없어. 언론이 다 조작 보도하고, 윤석열이가 조작하고, 막 이래서, 탄핵은 정당하구나, 촛불 들고 잘 따라왔는데, 그때 이제 국민적 영혼 윤석열이었죠. 근데 이놈이, 그 부패하다고 몰아세운 대통령 앞에 와서 면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따라갔던 촛불들은 뭐냐고. 그때 촛불들은. 오늘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윤석열 파리들도 굉장히 좀 별로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극기 들다가 윤석열 쪽에 줄 서가지고 윤석열 만세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는데 이 박 대통령이 갑자기 윤석열이 뒷목을 잡고 뭐 지금 상황에선 윤석열과 거의 투토처럼 움직이잖아요. 영남권에서는. 아 이거 대통령 배신하고 윤석열에 줄 선 놈들 지금 별로 안 좋지 상황이. 그런데 그놈들보다 더 안 좋은 쪽 보니까 저 우공당 태극기 파리들이 지금 또 완전히 폭탄을 좀 맞은 듯이 지금 난리인데, 음. 자, 이 우공당의 이 조원진이 오른팔들, 이 정가가 아니라 정가 거 잡으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런 만남을 왜 하냐? 밝히지 못한 속 깊은 얘기는 유언하냐? 옥에 갇힌 사람들이냐? 아주 불편한 얘기하고, 이제 정가라는 그자는 자기가 썼던 탄핵무효책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박 대통령한테 배신당했다 그러는데, 아니, 이런 정도로 조작날조한 수사한 놈이 대통령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정도로 사과를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탄핵의 무효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이건 박 대통령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물론 방법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더라도, 그럼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탄핵 무효에 대해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여기까지 사과시켰는데, 지금. 당장요, 딴 놈들은 관계없고, 저는 지금 태블릿 재판으로 여러 개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최소한 재판까지 다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시간으로 저 재판부 상황을 체크해야 되고, 친문놈이 들어왔냐,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오늘 윤석열이가 대통령한테 엎드려 빌어버리면요, 저희 쪽 태블릿 재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탄핵 무효를 하는 사람이면은 이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텐데, 이 우공당 놈들이 지금 박근혜 죽이니 살리니 그냥 책을 찢니, 왜 그렇겠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요 정도 사과를 받고, 이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탄핵 무효 투쟁을 안 한다는 것과도 맞는 얘기죠. 일단 요 정도 사과로 박 대통령은 절반 정도 명령을 회복하고 탄핵 무효는 더 안 하겠다. 예를 들면 재심 넣고 윤석열을 고소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요 정도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탄핵 무효 집회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 우공당이나 저 국본 애들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무효 집회했던 사람들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탄핵무효 집회? 이상하잖아요. 당사자가 좀 사과받고 이제 난 적당히 정리하겠다. 이러면은 5년 동안 탄핵무효 파리 집회로 먹고 살았던 태극기 놈들이 이제 밥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변절자들과 이 태극기 파리들이 둘 다 지금 별로 안 좋아 이 상황이. 그나마 내 생각에는 약간 좀 기분 좋을 쪽은 저 유영아에 줄 서 있는 저 정치권 쓰레기들 걔네들이 좀 신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반응을 체크 못했는데 지금 이 보수 쪽도 그냥 막 만세 불러가지고 슈퍼챗 받는 유튜버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적으로 윤석열의 변절에서 들어갔거나 탄핵무효 파리들을 지금 상당히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을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거. 촛불이에요 촛불. 촛불은 이거 보고 뒤집어질 애들 천질 거야 이거. 그리고 윤석열만 믿고 태블릿 조작 보도했던 난 JTBC 기자들 저거 오늘 상당히 심각할걸. JTBC 기자들. 그리고 SKT 김한수 오늘 잠잘 수 있을까 김한수? 이거 보고
탄핵의 모든 진실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가 막아줄 걸 기대했거든요. 윤석열이가 막아줄 걸. 근데 너무 물러섰어.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 물러서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박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치고 갈 수가 있고, 당연히 물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최서원과 미디어치의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오기 때문에 이 사기 탄핵했던 애들이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 간 거예요. 이거 윤석열한테 뒤통수 그냥 맞은 거예요. 이거. 전용욱 씨도 좀 아주 좀 불편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이 만남이 그렇겠죠. 전용욱 씨는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니까 일단 윤석열이가 박 대통령에 대한 영남권의 이 영향력을 너무 깊이 인정을 해서 언제 어느 때 박 대통령 치고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 돼버리니까 박 대통령의 막 칼을 꽂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는 거죠, 이거. 근데 좀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좀 정리는 했는데 좀 이 만남을 좀 이제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져서 그래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과 탄핵을 시킨 대통령 당선인과 철저한 정치적 만남이었다. 인간적인 화해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소화제로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괜찮은 성적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업적과 존재를 이어가겠다고 한 것인가. 자, 근데 영남권은 그렇다 치고 TK하고 제가 그랬지만은 이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과 탄핵을 시킨 현직 대통령이 만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탄핵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물론 대충 치고 너무 깊은 사과해서 그런데 이렇게 사과를 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국민들 이거 납득 못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사과하려면은 윤석열이는 감옥을 가야지. 지 스스로. 조작날조 수사했다고 인정을 한 건데 감옥을 가야지. 이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만남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뭘 얻어요? 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방선거에서 얻는다는 게. 아니 어차피 이 윤석열이 내가 이제 이 대구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 영남권 TK의 유권자들의 수준이에요. 이 중에 상당수가 아마 박근혜 사랑해요 태극기 들고 조작날조 검사 윤석열 처단하자 그랬을 거야. 아마 분명히 5년 전에는. 그런 자들이 5년 뒤에 윤석열 만세 부르는 게 이게 사실 대구 유권자 수준 아닙니까? 대구가 70몇 프로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영화를 꽂는다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뜻있고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은 돌아버리고 어떻게 박근혜가 우리를 개들이 취급하냐. 근데 그 깨어있는 대구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7, 80%는 이런 자들 아니냐. 저는 농객이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제가 출마할 일 없을 거예요, 어디서든. 이런 수준을 고려를 해서 박 대통령이 전략을 짰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수준까지 고려해서. 대구에서 만약에 윤석열을 퇴출시켰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까지. 근데 결국 대구에서 탄핵주범인 윤석열 만세 불러대니까 그래? 그러면은 윤석열보다 더 밑바닥 하나 내가 내줄게. 얘도 만세 불러. 그게 유영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과 박 대통령이 만날 때 유영아를 배석을 시켰어. 결국 구도상으로 박 대통령과 이 윤석열이 유영아를 밀기로 했다라는 걸 아마 유영아 쪽에서 막 퍼뜨릴 겁니다. 이제 아마 대구 쪽에다가. 그럼 이 개돼지들 또 윤석열 만세, 유영아 만세 할 거 아니에요. 그 수준에 걸맞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언론인은 독자 수준에 맞추면 안 돼요. 우리 독자가 무식하다고 그 무식함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자를 떨구면 떨구지 독자 수준에 걸맞는 언론사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인은 그 언론사를 운영하는 구성원의 최고의 지성으로 매체를 내놓고 독자들이 무식해서 못 받아들이면 언론사가 망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수준을 낮춘다면 안 되는데 정치인은
유권자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정치인은. 그건 탄핵 이후로 실제로 5년 동안 지금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아니, 원천적으로 박근혜 사랑이요, 윤석열 만세가 돼,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그걸 해냈잖아, 지금, 대한민국 군자는. 그럼 박 대통령이 일단 여기서 진실? 저 개돼지들한테 진실을 알려줘? 그거 되겠어? 저들에게 걸맞는 정치적 전술 들고 와가지고, TK 권력을 오늘 완전히 회복해버린 겁니다, 오늘. 오늘 사실 다 자가 끝났어요. 예. 이 유영아의 성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고, 그냥 박 대통령의 정치 권력을 다 확보해버린 겁니다. 이거. 명예까지 절반을 회복했고, 그 전략 전술을 쓴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탄핵무효 진영 쪽이 굉장히 일대 혼란이 벌어진 건 맞죠. 이 가세현 무리들과 뭐 유영아 등등 하고 오늘 윤석열까지 껴가지고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미디어치는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간 부분들이, 첫 번째는 미디어치는 박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탄핵무효를 돌파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싸워도 단독으로 싸워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제가 이제 꼭 이것 때문 아닌데 뭐 브리핑을 많이 해드렸죠. 우리 독자들한테도 했고 우리 동맹들한테도. 그래서 별로 흔들리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좀 박 대통령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리고 체질도 나하고 잘 안 맞는데 여러 가지의 그 행보들이 이상하게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오후 정도에 야, 유영아를 투입한 이유를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 난 그 전까지는 저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건 잘못된 일이고, 뭐 지금도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잘못된 것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인데, 박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할까 내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요 개돼지 유권자들과 함께, 박 대통령과 같이 감옥에 간 사람들이 뭐 여러 명, 한 200명 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권 사람들과 보수 인사들 지금 계속 우공당이 팔아먹고 있는데, 우공당 놈들은 지들은 감옥 한 놈도 안 가놓고서 남이 감옥 간 거 같고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비난하고, 왜 감옥 간 사람 안 챙기냐. 아, 그 챙기지 말고 감옥 간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감옥 간 사람들 챙길 필요 없어요. 다만 국정원장들 3명 빼놓고는. 근데 이 윤석열에 의해서 감옥을 상당히 많이 갔는데, 이 보수들이 그 중에서 옥중에서 야, 나는 이거 진실 투쟁해가지고 내가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칼을 갈았던 쪽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밖에 없을걸요? 최서원 빼고, 최서원 빼고, 최서원을 제외하고는 감옥에 있을 때 1년간 칼을 갈고, 박 대통령 5년 갈았고 저 1년 갈았는데, 진실들을 밝혀서 내가 명예회복하겠다고 전략을 짜고 작전을 세워본 사람은 저희밖에 없고, 대부분 그 감옥 끌려간 사람들 다 윤석열에 겁먹어가지고 선처를 구하고 막 그렇게 비굴하게 숙이고 나왔어요. 사실은 감옥만 갔을 뿐이지 옥중 투쟁한 사람 거의 없어. 옥중 투쟁한 사람들 다 갖다 빌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출소하자마자 그냥 바로 기자회견 잡아가지고 태블릿 조작주범 잡아내겠다고 터트리고 가는 스타일로 나간 거고, 박 대통령은 5년 동안 판을 쫙 보고 뭐 미디어 치가는 것도 다 봤겠죠. 봤을 때 현재 개돼지들 상황으로는, 진실투쟁으로는 자기가 도저히 돌파가 안 되겠다. 차라리 저 개돼지들을 활용해서 내가 잡아서 내가 권력을 잡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이도 딱 보니까 워낙 허술하고 허접하고 멍청해 보이니까 저런 거는 내가 한 방에 잡겠다. 그런 전략으로 구사를 했고, 내가 본 것보다 윤석열이는 더 허접이에요. 더 허접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윤석열을 지키려는 충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충신 한 명만 있으면은 면목 없다는 사과는 절대 못하게 막았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은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윤석열이는. 윤석열이는 후보 때 얘기했던 공직에 충실했다,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여기서 한 발도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윤석열 앞에서 직보할 수 있는 충신이 누가 있겠어요? 어차피 다 먹으러 들어왔는데. 그 윤석열이는 지금
서울에서 지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공약을 지키는 게 용산과 청와대를 박살내는 건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용산 쪽 상황을 지금. 용산 강남 서초에서 무너지면 서울에서 퇴출되는 건데 서울에서 박살날 게 뻔하기 때문에 TK하고 부울경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박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네. 그럼 박근혜라는 사람을 자기하고 손을 잡는 그 대가로는 이런 인간이 뭐 진실투쟁에 관심 있겠어요? 그냥 엎드려 빌려면 빌고 하는 놈이지. 그래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면목 없습니다 사회가 나와서 자기는 이제 와 박근혜 내가 잡았다고 오늘 신나게 소주 한잔 마실 것 같은데 실제로 윤석열을 지켜준 건 박근혜 때가 아니라 좌익 촛불이거든. 윤석열이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좌익 촛불들이 탄핵 태블릿을 안 깠기 때문이에요. 이것 깠으면 끝났지 그때. 근데 촛불 정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좌익들이 끝까지 탄핵 태블릿을 안 건드리고 열린공원 TV가 그냥 녹취 한두 개 까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좌익은 탄핵의 진실을 파물어서 윤석열을 지켜줬는데 이놈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엎드려 빌어버리면은 좌익은 또 뭐가 됩니까? 좌익은 이제 좌익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미디어치가 좌익 쪽을 다 돌파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로써 좌익 내에서 야 윤석열이가 탄핵을 조작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주자 이런 말 나오겠어요 지금 좌익 내에서? 아직도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는요 이 책 광고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지. 언론사가 진실을 밝히는 책을 기사도 아니고 광고를 안 받아요. 아직도 한겨레와 경향이. 저는 오늘로써 제가 볼 때는요 한겨레 경향의 이 금서가 깨질 거라고 봅니다. 이걸 한겨레하고 경향이 은폐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졌어. 한겨레가 조작했어? 경향이 조작했어 이거? 이거 누가 조작했습니까 태블릿? JTBC하고 윤석열이하고 SKT 아니에요. 한겨레하고 경향 이거 왜 지켜줘야 돼 이거를. 이 지경까지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박 대통령한테만 엎드리면은 나는 탄핵 사기친 거 다 감춰지겠지? 이게 멍청한 놈이라는 거야. 너를 지켜준 건 좌익이야 좌익. 좌익의 벽을 오늘 싹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공희준 씨가 오늘 좀 올려놨는데 이제 김용민하고 저하고 방송 같이 한다 이제 기획들 하는데 이 김용민 이 쫄보가 윤석열 그 와이프 김건희가 뭐 성매매 했니 뭐니 이래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 앞두고 경찰 조사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무서워서 늦게 한다 그러는데 김용민이 네가 탄압을 안 받아봐서 그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니네는 워낙 이 좌익들이 민변 등을 통해서 이 사법부를 장악해서 니네 이명박 박근혜 때 감옥 안 갔잖아.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때도 무수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때도. 그래서 네가 너무 이 편하게 돼서 오는 건데 영부인을 공격해서 조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는 더 세게 붙어야 돼. 그래야지 살아. 그리고 빨리 세를 굴려야 되고 빨리 윤석열의 약점을 네가 들고 쳐야 돼. 그래야 네가 사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방송 못하면은 감옥 가야지.